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원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관세 협상 담당 강요인 아카자와 류헤이 경제산업상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대미 투자 첫 안건으로 데이터 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과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내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가 오는 8일 일본 총선거 후 논의를 서둘러 이번 달 중 발표하는 것을 시야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공 다이아몬드는 절삭이나 연마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사업 규모는 5억 달러, 약 7,300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며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본 총선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다카이치 내각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강력하고 현명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일본 총선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인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고 결과는 트럼프의 바람대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수장격인 베선트 재무장관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다카이치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나란히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며 밀착해온 양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무기 판매를 늘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군사 역할을 맡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분야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자동차 산업이나 환율 문제에선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 일본이 정상 국가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양국 관계는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강성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私は決意しています。今後、日本の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して、この地域の平和と安定により一層積極的に貢献していきます。 개헌 발의 의석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에 나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나누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동북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 정상은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으로 양국 협력과 일본의 헌법 개정 행보에 있어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크게 승리하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매우 존경받고 인기 많은 리더라며 압승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현명했다며 다카이치와 연립 여당을 지지한 것은 자신의 영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수적인 힘을 통한 평화 의제 이행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 즉 보통 국가와 행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자신을 공개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의 총선 대승이 확정된 오늘 0시 30분쯤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추가 대응을 진행할 수 있길 고대한다며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SNS에서 일본의 총선거를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7월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방한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가리킨 걸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면 미국은 자동차 관세 등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다만 한미가 앞서 체결한 양해각서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달부터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 인상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관세를 올릴지 한국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엄포를 놓은 건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합니다. 아울러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일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청와대는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 관세 25%로 재인상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즉각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미투자 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조만간 미국을 찾아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건 아닌 만큼 청와대는 미국 측의 진위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따져 신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무역 합의 승인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조기 미국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란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도입 등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미국 측은 2주 전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전 경고 성격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과기부 장관 등에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번 발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개제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협상 전술로 풀이되는데요. 백악관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전날 한국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며 깜짝 입장을 내놨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인상 방침은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미 무역협의와 관련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압박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대신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은 관세를 더 낮추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를 했고 이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인상된 관세를 적용할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의 관세를 인상하려는 이유로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곧 미국을 찾아 미국 측 속사정을 듣고 우리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갑작스러운 구상이 최종 결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현지 중론입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미국 측과 대화를 시도하는 게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벌써 4차례나 관세 그름장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전환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라며 치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일주일 만에 돌변해 한국의 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하루 만에 다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동맹국을 향한 이런 관세 압박은 올 들어 벌써 4번째입니다. 그린란드 파병을 약속한 유럽 8개국과 가자 평화유예 불참을 선언한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캐나다에 잇따라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일부 철회했습니다. What I'll do is if they feel like Costco, I'll put a 200% tariff on his wines and champagnes. 시장에서는 이 또한 일단 압박한 뒤 협상을 통해 실익을 챙기고 물러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른바 타코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관세 위협이 이행으로 이어진 비율이 약 28%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여론 환기용 도구로 활용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과격한 이민 단속 등으로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인 38%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 전 성과를 확보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We have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ariffs and tremendous income. 특히 한국에 대한 압박은 동맹국 간의 투자 이행 속도차도 명분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 행정규칙 수정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한 날 주일 미국 대사관에는 미일 동맹의 미래를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